무리뉴 체제의 토트넘이 첫 경기에서 웨스트햄을 3대2로 누르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리그에서 5경기 연속 승리가 없이 부진했던 상황을 생각해보면 일단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무리뉴의 토트넘 시대를 활짝 연 것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전반 손흥민이 보여준 골과 모우라에게 도움을 주는 장면에서 보인 그의 역할은 무리뉴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경기를 치러낼지에 대한 해답이기도 합니다. 무리뉴가 가장 좋아하는 전술의 핵심은 윙어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 윙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주고 있는 손흥민이 중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손흥민을 핵심으로 한 무리뉴의 전략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떠오른 존재는 알리입니다. 그동안 알리가 최고의 전성기를 지내고 부진의 늪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부상 여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천재성을 보였던 알리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 역시 토트넘에게는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무리뉴의 첫 데뷔 경기에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죠. 아무래도 선수들이 각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고 죽기 살기로 뛰는 모습들이 전반적으로 잘 보여줬다는 점에서 향후 그 토트넘 경기의 반등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게 만들었죠. 무리뉴 체제의 첫 라인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첫 라인업에서 큰 문제가 없는 선수들은 지속적으로 중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웨스트햄에 나설 선수들의 면면이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케인은 원톱으로 당연히 나섰고요. 손흥민 역시 왼쪽 윙어로서 모든 매체에서 지적했듯 당연하게 선발로 출전했습니다. 그 큰 변화는 오른쪽 윙에 그 포체티노 감독 체제에서는 라멜라가 중용이 되었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모우라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무리뉴 축구에 적합한 선수로 현지 언론에서도 라멜라 대신 모우라가 무리뉴 축구에 더 적합하다는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도 라멜라는 후보에도 끼지 못한 채 빠졌고 모우라가 선발로 나서서 득점까지 하면서 무리뉴 선택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죠. 중원에서는 은돈벨레가 선발로 나설 것으로 보였지만 은돈벨레가 또다시 사타구니 부상으로 인해서 빠졌습니다. 잔부상이 많다는 것은 향후 은돈벨레의 역할에 대한 의문부호를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쉽긴 합니다. 중원은 윙크스와 다이어가 나섰고 포백 라인은 데이비스, 산체스, 알더베이럴트, 오리에가 나섰습니다. 기존 라인업에서 그 변화를 본다면 로즈 대신 데이비스가 나왔다는 것, 그리고 베르통원이 부상으로 빠진 자리를 산체스가 채웠다는 것, 포이스가 자주 나오기도 했지만 산체스가 좀 더 안정감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체제에서 오리에는 윙어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4백 라인이 3백으로 변화가 되고 오리에가 위로 올라오면서 공격 자원들이 더 많아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전반 손흥민이 골을 넣는 장면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그 알리가 직선 패스로 계속해서 케인에게 연결해줬지만 오프사이드로 번번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페널티 아크 앞에서 알리가 찔러준 패스를 손흥민이 완벽하게 받아 수비수 하나를 제치고 왼발 강슛으로 골을 넣는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죠. 패스웍도 좋았고 수비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의치 않고 가볍게 제쳐서 골로 연결하는 과정, 그 모든 과정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무리뉴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어퍼컷 퍼포먼스가 손흥민의 첫 골에서 나온 것도 뭐 너무 당연하죠. 무리뉴의 토트넘 데뷔 첫 골을 장식한 손흥민, 포체티노의 마지막 경기 골을 넣은 것도 손흥민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새로운 구장 데뷔전도 손흥민의 골로 시작이 되었죠. 손흥민은 토트넘에서는 최초의 선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첫 골 이후에 전반 43분 손흥민이 도움을 주는 장면도 압권이었죠. 알리가 라인 밖으로 나가는 공을 어렵게 살렸고 이 공을 차고 손흥민이 질주하면서 모우라를 향해 완벽한 패스를 해줬습니다. 그냥 뭐 발만 들이대면 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완벽한 패스였죠. 손흥민이 전반에 보여준 1골 1도움으로 인해서 토트넘은 손쉽게 웨스트햄을 압도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웨스트햄과 7경기에서 4골 6도움을 기록하며
완전 천적임을 다시 한번 증명해 주었습니다. 후반 5분 오리에가 보여준 택배 크로스를 케인이 헤딩으로 넣으며 3대0으로 앞선 토트넘은 말 그대로 공격력이 다시 살아났다, 팀 자체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느낌을 주었지만, 후반 알리가 빠지고 에릭센이 들어오면서 균형감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뭐 두 골을 연속으로 넣어줬고요. 골키퍼인 가자니가의 순발력이 조금 처진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한, 그래서 더 조정 골키퍼인 요리스에 대한 갈증이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토트넘은 일단 반등에는 성공했습니다. 뭐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와 본머스와의 이제 홈 경기 이후에 12월 5일 가질 맨유 원정 경기는 결국 토트넘이 빅4에 다시 합류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경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손흥민의 역할, 그리고 무리뉴의 전략, 그리고 선수들의 각성,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작년 토트넘의 모습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여전히 강력했고 그 강력함을 기록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무리뉴 시대 손흥민은 여전히 강력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 경기였습니다.